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란 국정조사특위위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달라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정말 답답하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대행이 정말 그렇게 절실히 했다면 일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그 공수처의 수사를 넘기고 또 체포영장 발부된 그 연유를 파악한 후에 네. 그다음에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를 불러서 협의를 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계속 관망하는 자세에서 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답답하고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경제에도 민생에도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그 의도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호처장 사표 수리는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자기의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태만하거나 지금 방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코가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코가 깼다? 최 대행이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 발표하자마자 반대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12월 3일 계엄 선포할 때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방기선 실장인데, 다 기재부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상목 씨랑 다 친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로부터 계엄을 듣기 전에 최상목 씨도 귀뜸을 받고 들어갔다라는 제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준 쪽지. 지금 이제 국회 돈줄 끊고 새로운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준비하라. 이 쪽지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분들이 이거를 그 급박한 시기에 최상목 대행이 모를 리가 없다. 근데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직후에 바로 F4 회의를 개최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엿보이는데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의혹이 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설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특별검사 추천 의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그런 등등을 봐서도 지금 윤석열 쪽 혹은 한덕수 국무총리 쪽에 본인의 약점이 잡혀서 어정쩡한 자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이든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지금 보도를 탔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경호처 얘기를 대신 물어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역시 최 대행이 지금 윤석열 쪽 계란에 공모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는 증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든가 경호처 측의 요청을 지금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시는 싶습니다. 거고. 지금 그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는 바로 수리를 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전에 교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성훈 경호차장, 그다음에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를 했는데 그냥 고민해보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드릴 말씀과 같은데요. 어쨌건 이제 윤석열 측에 본인의 그런 가담 여부라든가 사전 인지 여부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꾸 말이 바뀌는데요. 네. 처음에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임하겠다고 했다가 네. 자꾸 이제 뭐 불출석하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헌법재판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종결은 파면이고요. 예.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 수사 절차입니다. 예. 양 절차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엮어서 이거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그런 비상식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찬 겁니다. 본인이 3회나 예, 지금 그 수사 받으라고 요청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걸어 나와서 수사를 받고 했으면 끝날 일을 계속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체포영장으로 된 건데 예, 초래한 사람이 자꾸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한 거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네네,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의 뭐 체포영장 집행 전에 예.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이게 뭐 방문 조사해달라는 거 들으니까 마치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 김건희 씨한테 소환당해서 예. 핸드폰 뺏기고 네. 조사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출장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혐의였고요. 예. 지금 그거를 꼭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한남으로 들어와서 아마 똑같이 휴대폰 뺏기고 뭐 하고 그런 조사를 갖다가 우리는 윤석열은 원한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 바로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탄핵 심판 절차도 개시가 됐습니다. 어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고 이때 이제 답변서를 냈는데 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헌법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사항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관 3인은 사실 국회 추천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국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대통령은 사실은 형식적인 임명권밖에 없거든요. 네. 거부권은 없고. 그러면 임명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지금 무시하겠다는 건데 그것 역시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안 했고요, 임명을. 근데 이번에는 최상목 대행이 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주문을 했던데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혹 제기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거기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출신으로 수십 년간 같이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할 때 사전에 기뜸을 준 것이 지금 최상목 대행의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그 대행은 결국 생각 공동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하고 그다음에 부총리까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를 앞시고 소집할 때 부른 11명을 보면 좀 더 윤석열 그 계엄 선포에 친화적인, 그러니까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상목 대행도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계엄을 한번 경험한 그 경험자로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믿고 부른 것이고 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돈줄을 끊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헌법을 파기하는 사실 굉장히 큰 업무를 맡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국정조사 특위 있잖아요. 내랑 국조특위 관련 질문 좀 몇 개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국방부 등 8개 기관 대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는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보고는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또 관련 인사들이 불출석할 거다 이런 지금 뭐 전망도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출석 예정이고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랑 9.3회 전 육군 2기갑 여단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일단은 불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촉구라든가 아니면 그 불출석에 대한 동행 명령 그리고 형사 고발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실 구속된 사람들한테 또 다른 고발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사실 검찰에서 사령관들의 행적은 얼추 좀 조사가 됐고요. 더 자세한 걸 알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조직상 뭐 예컨대 부관이라든가 참모장이라든가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 현직에 있고 또 이 계엄 범죄와는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 그 국정조사는 위증죄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각오하고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더 상세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그 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행안위 현안질의 과정에서 이상민 당시 행안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그 언론사 몇 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저희가 증인으로 오늘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채택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기관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직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청문회 절차에 이제 일반 증인들이라고 해서 공직을 떠났거나 관련 있는 일반인들을 부를 텐데요. 그때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을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의결할 거다. 증인 의결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